김원선 이제 177페이지 부동산 등기 종류. 어제 설날은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뭐 많이 바빴죠. 이제 앞으로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추석 전까지. 추석도 이제 뭐 시험 임박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이 이제 이렇게 많이 쉬어보기는 이제 중개사 준비하면서 설날이 처음일 겁니다. 하여튼 이제 체력 관리 잘하고 그래서 이제 고고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1번에 가서 등기 대상 줄 서나 봐요. 대상이 뭐예요? 객체죠. 그 밑에다 객체라고 써놔요. 등기 대상에 의한 분류에서 대상 줄 서놓고 객체에 따른 분류. 객체는 두 가지가 있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토지와 관련돼서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토지는 등기 능력이 있다.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필지라는 거죠. 필지. 필지 단위로 등록이 되겠죠. 필지라는 것은 무슨 단위라고 그랬죠? 토지 등록 단위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토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논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옆에다 하나 써놓을 거는 하천이에요.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용의권이라고 써놔봐요. 용의권은 뭐가 있을까요? 네 종류가 있겠죠. 임차권. 이렇게 이제 기본이 돼야 돼. 그러면 토지와 관련돼서 이제 필지가 이제 등기가 되고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으나 단 용의권은 하천에 설정할 수가 없어요. 좀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생각해봐요. 여기 하천입니다. 가부는 이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랍대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물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설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물은 밑으로 빠져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나머지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지문 한번 볼래요?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으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어때? X.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만 할 수 없다? 요 네 개를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좀 이따 다시 배워요. 그러면 이제 토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제 건물이네요. 건물과 관련돼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럼 박스 밑에다 한번 써봐요. 첫 번째 뭐예요?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정착성, 애기분단성, 용도성. 애기분단성과 관련돼서는 이거라고 배웠죠. 지붕과 주벽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지붕과 주벽을 갖춰야 등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거 뭐가 있어요? 이미 배웠죠. 뭐라고 배웠어요? 개방형 축사라고 배웠죠. 개방형 축사가 등기되기 위해서는 우사해야 돼. 소 와야 되고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이때만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저희가 적어도 이번 달 코스에 이제 토지는 뭘로써 필지. 논점은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으나 단 설정할 수 없는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원칙적으로 정착이 돼야 되고 애기분단성 건물의 용도에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활용해봐요. 그러면 암기 사이가 팍 줄어들어요. 모텔하우스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가설 건축물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왜 없을까요?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자, 비닐하우스는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비닐하우스는 등기 능력이 없죠. 왜?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에 등기되는가 안 되는 것 이걸 외울 게 아니라 건물과 관련돼서는 이 정착성과 얘기 분단성과 용도성을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요걸 이제 기초공사를 해놓으면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갑이에요. 갑이 이제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리라는 사람이 건물을 한 채 줬어요. 자, 누구 건물이에요? 얼 건물이죠. 왜?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거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와서 어한테 뭐예요? 어한테 나가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퇴거 명령은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얼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갑이 갑 토지에 어리 건물을 질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갑은 얼 보고 읽어봐요.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철거 청구권은 가능해요. 그러면 이 철거 청구권이 뭘까요?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 즉 뭐예요? 저번에 이야기했던 방해 제거 청구권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퇴거와 철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퇴거 철거의 관계를 우리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갑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하나 줬어요. 이거는 어디로 갈까요? 자, 건물 등기부로 가겠죠. 건물 등기로. 자, 요거는 어디로 갈까요? 자, 토지 등기로 가겠죠. 그러면 요거는 건물 등기부, 요거는 토지 등기부로 가요. 그러면 여기 공통점은 뭐예요? 등기죠. 등기가 됐다는 것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어리라는 사람이 갑 토지에다가 뭐예요? 저당권 1억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갑이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어리 경매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리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갑은 어한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하나 치대가? 여기에서 그러면 갑은 뭘 하나 취득하느냐? 무슨 지상권이?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 갑한테 뭐의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문제점이 왜 발생하느냐?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럼 법정 지상권의 요건을 그냥 눈으로 익혀봐요. 첫 번째. 자, 그럼 토지에 뭐가 존재해야 돼? 건물이 존재해야죠. 그러면 두 번째는 자, 갑도 토지도 누구 거? 각거, 건물도 각거. 그럼 동일 소유자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동일 소유자여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세 번째는 봐봐요. 토지든 건물이든 뭐가 하나 설정돼 있어야 돼.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돼. 그러면 또 하나는 이미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 게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우리 법정 지상권 민법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 요거는 별표가 3개짜리가 되거든 나중에.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니까 봐봐요. 그럼 법정 지상권의 요건을 외우라고 요 관계에서. 자, 첫 번째 읽어봐요. 토지의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토지든 건물이든 동일 소유자로 출발해야 되고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하나 설정돼 있어야 되고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발생하는 게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럼 법정 지상권의 문제는 왜 발생하느냐?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토지와 건물과 관련돼서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워봤어요. 요거는 이제 계속 이제 듣게 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자, 이제 복습 한번 해봐요. 객체의 대상에 따른 분류로 크게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 토지는 뭘로써? 또 까먹었다. 필지. 그렇죠? 그러면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용의권은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두시고 건물은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정착성, 두 번째 예기 분단성, 세 번째 건물의 용도에 맞아야 돼. 예기 분단성은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되고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뭐가 있다? 개방형 축사가 있다라는 거. 개방형 축사는 우사에 대 돈사에 대 우사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렇게 이제 기초를 닦아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객체에 따른 분류는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다. 뭐예요? 자, 토지와 건물.
자, 하나 이제 기초 공사를 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기 등기 기능 줄잖아 봐요. 기능. 자, 등기부의 역할. 그러면 등기부의 기능 밑에다 역할이라고 써놔요. 역할. 역할에 따른 분류라는 거예요. 역할. 자, 가로 안에 기능에 의한 분류가 있죠. 기능이라는 것은 역할이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죠. 자,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이제 소통이 돼야 돼. 여기가 뭐예요? 표제부. 여기는 뭐예요? 갖고. 여기는 뭐예요? 얼고. 자, 표제부 등기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의 등기가 되네. 사실의 등기.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 권리. 공통점은 권리의 등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표제부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고 그러고 갖고 얼고의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권리의 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왜 그러면 이런 실익들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이제 몇 개 이제 이해를 한번 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추정력. 자, 추정력에서는 이제 추측이죠. 그럼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에다 추정력을 줄 필요는 없죠. 추정력은 어디에서 인정되느냐? 권리의 등기에서만 인정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사실에 관한 사항이에요. 권리에 관한 사항이죠. 접수일자. 접수일자는 사실, 접수번호는 권리거든. 그러면 접수번호는 사실의 등기에는 뭐에 기록되지 않겠죠. 어디에서만 인정돼? 권리의 등기에서만. 자, 그다음에 이제 부기 등기예요. 자, 부기 등기는 종된 등기로서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표제부는 부기 등기가 없어요. 그러면 표제부 부기 등기는 어디에만 인정되느냐? 권리의 등기에서만 인정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무효 등기 유형. 무효 등기 유형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A가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어느 날 전부 불탔어요. 무슨 등기일까요? 멸실 등기가 되겠지. 그런데 그 자리에다 노란 집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흰 집하고 노란 집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흰 집 표제부를 노란 집 표제부로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등기에 대해서는 멸실 등기요. 요 노란 집은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로 이루어지죠. 무효 등기 유형은 표제부 등기는 불인정, 권리의 등기는 인정된다.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봐요. 특징을 한번 봐봐요. 자, 특징에는 표제부에는 1 무슨 번호? 접수번호, 2 가등기, 3번 부기등기, 4번의 추정력, 무효등기 영원마다 하지 못한다. 그게 별표가 5개짜리라는 거. 엄청나게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봐봐요. 자,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에요? 순위 버전이죠. 그럼 표제부의 부동산 신상인데 순위를 버전할 이유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불인정, 권리의 등기는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실의 등기 그러면 여기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얘네들이 엄청나게 자주 이제 지문에 등장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읽어봐요. 추정력, 접수번호, 부기등기, 무효등기, 유형, 가등기는 즉 사실의 등기는 인정이 안 돼요.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권리의 등기에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지금 빨리 깨우칠 게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갖고 얼고의 등기를 무슨 등기다? 권리의 등기. 이런 실익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표제부 등기와 사실의 등기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시 이제 복습하면 여기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또 까먹었다. 1개월. 요거는 뭐다? 60일. 요거는 갖고 얼거나 명의신탁에서 몇 년? 3년. 그 부분이 자주 출제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표 5개 놓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3번에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가 있네요. 자, 효력 동그라미 전화봐요. 자, 이거는 이제 물권적 효력이에요. 물권적 효력. 자, 물권적 효력이 종국적으로 나타난다.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종국 등기가 돼요. 종국 등기. 그 밑에다 이렇게 본등기라고 써요. 자, 그러면 본등기.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본등기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그러면 장차 물권적 효력을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가 있어요?
예비 등기가 있죠. 예비 등기의 대표 선수가 뭐냐? 가등기야. 그래서 가등기. 가등기는 요거는 별표가 5개짜리야. 그래서 무조건 우리 민법하고 등기법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돼. 많이 출제되면. 4문제는 몇 문제? 10점짜리예요. 10점짜리 가등기. 엄청나게 골치가 아파요. 나중에. 한번 이제 봐봐요. 물권적 효력을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종국 등기. 여기에 보면 월드컵에 갖다 대면 본선이요. 요거는 예선이 돼요. 예선전이 뭐예요? 가등기가 되죠. 그럼 봐봐요. 다음 중 종국 등기를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럼 통상 뭘 골라라? 가등기를 골라라 이 말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면 가등기 밑에다가 하나 위에다 이제 가등 흐리게 의한 분류해서 그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써놔요. 가등기. 지난번에도 우리가 했죠. 자,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냐? 자, 순위 버전이다. 순위 버전. 기둥을 세워놓으라고 그랬죠. 순위 버전. 자,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순위 버전 처분할 수 있다. 물권적 효력.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꼬리표를 약간 붙여봐요. 자,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자, 그러면 가등기를 이렇게 가지고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이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 자, 가등기는 어디로 간다 그랬죠? 가등기는 등기소로 갑니다. 등기소로 간다. 그래서 등기소로 가서 당사자가 신청하죠. 그래서 가등기는 등기소로 가요. 등기소.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으로 가고 가등기는 어디로 가느냐? 등기소로 가요. 그래서 신청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이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자꾸 자기가 세뇌 교육을 해요.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자, 요것만 가지고 이제 있으면 가등기는 이제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는 무슨 버전?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뒤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뭐요?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냐? 가등기다.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간다는 거. 등기소. 그러면 등기소로 가기 때문에 당사자 신청주의라는 거.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저희가 활용하면 이제 내공이 쌓여요. 봐봐요. 자, 무슨 등기? 표제부. 권리의 사실이 사실. 부동산이 신상인데 뭐예요? 표제부 등기에다가 뭐다 순위를 보존할 이유는 없죠. 그러면 표제부는 가등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뭐라고 배웠어요? 전 시간에. 보존이라는 것은 처음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거든.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데 순위를 보존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도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기초공사를 해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보존.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로 가죠? 등기소로. 그래서 신청이다. 가등기는 우리 물권법과 관련돼서도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되는 거니까 가등기는 반드시 잡아야 돼.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잡아야 돼. 물권적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물권적 효력이 종국적으로 나타나는 게 본등기요. 물권적 효력을 장차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다? 가등기라는 거. 그래서 가등기는 별표가 5개짜리. 이렇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지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는 이제 물권적 효력으로서 이렇게 이제 구별해야 되고요. 자, 이제 4번째입니다. 내용, 그렇죠, 내용.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 다시 한번 시작해보죠. 여기 이제 표제부. 이거는 갖고, 이거는 얼구가 되죠. 자, 그러면 표제부의 내용, 갖고의 내용, 얼구의 내용. 첫 번째,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무슨 등기가 나와요? 기입등기.
자, 기입 등기라는 것은 그 내용 중에 이제 새롭다를 줄잖아요.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해 새로운 것만 줄쳐놓으세요. 그럼 이제 새롭게 등기해 주는 것, 이게 무슨 등기다? 기입 등기다. 그래서 기입 등기는 자,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등기해 주는 것, 이게 무슨 등기다? 기입 등기다. 기입 등기의 대표 선수는 거기 뒤에 보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전. 그 다음에 이전, 그 다음에 설정. 이런 단어는 처음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보전, 설정, 이전. 자, 그러면 보전과 그러면 설정. 자, 이전. 여기에다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 이제 별표가 3개짜리예요. 어디로 연결되느냐? 요거는 이렇게 써놔요. 자, 등기필 정보의 작성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은 뭐예요? 보전, 설정, 이전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그러면 자, 등기필 정보의 작성 사유가 아닌가? 대표적으로 이런 단어 작성 사유를 골라라 할 때는 보전, 설정, 이전. 그럼 집에 가서 자기가 이제 기초를 저렇게 숙지를 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기입 등기는 내용에 따른 물리로서 새롭다, 보전, 설정, 이전, 등기필 정보의 작성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자, 그 밑에 이제 변경 등기라는 게 있죠. 변경 등기는 거기 밑에다 일부. 자, 일부를 찾아야죠. 자, 변경 일부 후발적 사유. 그 위에 경정 등기가 있네요. 경정 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 줄쳐놔요. 일부의 원시적 사유. 그러면 경정 등기와 변경 등기의 차이점은 뭐예요? 요거는 원시적, 요거는 후발적이야. 그러면 공통점은 일부라는 거죠. 그러면 경정 등기 그 밑에다가 요거 하나 써놔요. 자, 동일성이라고 하나 써놔요. 동일성. 경정 등기는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 자, 그러면 변경 등기는 일부 후발적, 경정 등기는 일부 원시적. 그럼 결론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 그럼 저희가 이제 한번 자, 착상을 해놔야죠. 뭐라고 써놨어요? 주소의 오기. 자, 경정 등기일까요? 변경 등기일까요? 자, 오기라는 것은 애신항초 잘못 적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변경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죠? 경정 등기가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주소의 변경.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 그 옆에는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가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말소 등기라는 게 있어요. 말소 등기, 이거는 참 많이 출제됩니다. 지문에 많이 등장하고 별표가 하나예요. 자, 말소 등기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권리적 측면이다. 그래서 거기에 쭉 가면 이제 전부라는 걸 줄쳐놔요. 전부. 그 다음에 전부. 자, 불일치. 전부 불일치. 포인트는 전부 불일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말소 회복 등기가 있어. 말소 회복 등기도 별표 하나짜리 자주 출제돼요 지문에. 말소 회복 등기도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이것도 권리적 측면이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전부도 돼요. 그럼 따로 줄잖아요.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자, 부적법 말소 동그라미. 근데 요 부적법 말소는 여기에다 언제나라고 써놔요.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돼.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 자,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떤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이고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자, 언제나 부적법 말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밑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멸실 등기. 자, 멸실 등기는 그 옆에다 사실적 측면이라고 써요. 사실적 측면. 자, 그러면 그 내용 중에 들어가서 전부 멸실. 자, 전부 동그라미, 멸실 동그라미, 멸실. 자, 전부 멸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그러면 A가 집이 있다. A가 집이 있어요.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자, 전부 불탄 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등기? 멸실 등기가 돼. 그러니까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고 멸실 등기는 어떠한 측면이다? 사실적 측면이라는 거. 그럼 보면 애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타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뭘 받아야 돼? 표제부를 닫아야 되겠죠. 그럼 멸실 등기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1개월.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멸실 등기는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음 중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를 골라라. 무슨 등기? 멸실 등기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웠으니까 봐봐요.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기입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새롭다. 진도를 나가면 안 돼, 사실. 요 등기의 종류를 완전히 머릿속에 애울 때까지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안 돼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실망감만 해요. 그러니까 기입 등기라는 것은 새롭다. 그럼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보존 설정이자 변경은 일부 후발적, 경정 등기는 일부 원시적, 모성성이 유지돼야 돼. 동일성.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불일치.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일부 부적법.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돼야 되고 멸실 등기는 권리의 사실적 측면으로서 전부 멸실.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기입 등기와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등기, 멸실 등기 공통점은 내용에 따른 분류라는 거예요. 내용에 따른 분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그럼 저희가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가자. 자, 거기 다섯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형식. 형식 밑에다 줄 쳐놓고 이렇게 하나 써놔요.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써놔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확대해 보죠. 요거는 갖고 외울 거예요. 갖고죠. 갖고는 무슨 건이 기록되죠? 소유권이죠. 갖고는 무슨 번호예요? 순위번호. 그래서 값순이라고 배우라고 그랬죠. 그럼 한번 봅시다. 순위번호 1번 다음에 순위번호 1번 다음에 몇 번이에요? 2번이 되죠.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형식. 이게 주등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셀 나누기 이렇게 해서 1-1 이렇게 나누는 게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야.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게 주등기야. -1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부기등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크게 이제 뭐예요?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이제 구비되네. 이제 첫 번째 고비가 왔어요. 자,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가 엄청난 고비입니다. 그럼 부기등기는 요거는 별표 5개를 해놓으세요. 매년 2.5점짜리야, 부기등기는. 자, 주등기는 그러면 주등기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주등기를 다른 말로 독립등기라고 그래. 독립번호를 붙여간다. 독립등기. 자,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신등기라고 써놔요. 그래서 신등기.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럼 결론적으로 주된 등기가 돼요. 주된 등기. 자, 그러면 주된 등기. 자, 그러면 주된 등기에 비해서 부기등기는 뭐예요? 바로 종된 등기가 되는 거죠. 종된 등기. 그래서 자, 그러면 주등기, 본등기,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주된 등기, 부기등기는 종된 등기가 돼. 그래서 부기등기는 엄청나게 자주 출제돼요. 이제 고비가 왔어요. 자, 부기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1하고 2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1번이 우선순위죠. 그러면 1번하고 그러면 다시 1하고 2-1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1-1.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1번하고 1-1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1번이 우선순위죠. 그러면 다시 1하고 다시 1, 다시 1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1-1이 이겨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그러면 거기 부기등기 앞에다가 이제 몇 개 써봐요. 자,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원칙이에요. 요거는 원칙. 이게 애야. 그러면 거기 앞에다가 자, 2번 앞에다 애적 측면이라고 써요. 애라고 써놓고 요거는 이렇게 써놔요. 자, 법률 규정이라고 써놔요. 그럼 부기등기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번 달 코스도 그 밑에다가 뭐예요? 자, 유형 3개만 딱 써가봐요. 맨 밑에다가 이제 첫 번째 유형 1이라고 한번 써놔봐요.
자, 유행원.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오늘은 이제 유행 1, 유행 2, 유행 3만 우리 한번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첫 번째 고비가 왔어요. 아주 간단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잡을 거는 자, 소유권 이해 권리, 처분 제한.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자기가 샘플을 만들어 볼까요? 자기가 쓴 걸 만나 봐봐요.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등기요.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야. 그러면 이제 연결만 해두면 돼요. 잘 봐봐요. 자, 기입등기는 어때요? 새롭다. 언제나 독립돼 다닐 수 있어. 기입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집니다. 변경등기는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그래서 원칙상 부기등기야. 경정등기는 일부의 전부의 일부. 원칙상 부기등기야. 말소등기는 전부의 일부의 전부. 그래서 언제나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그래서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예요. 근데 멸실등기는 어때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지고. 근데 말소회복등기를 좀 생각해야 돼. 전부 독립해 다닐 수 있어. 그래서 전부는 주등기, 일부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그래서 말소회복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살을 약간 붙여볼까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파생이라는 것은 목적이야. 그래서 목적. 여기 구체화시키면 이전이라는 거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전 앞에 소유권이 붙었다. 그럼 그때는 주등기야. 그러면 전세권이 붙었다. 그때는 부기등기야.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소유권이 붙느냐,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느냐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해 권리 처분자. 여기 이제 가압류예요. 가압류가 대표 선수죠. 그러면 가압류와 관련돼서 소유권의 가압류를 걸어서 그때는 주등기로 이루어져. 전세권의 가압류를 걸어서 그때는 부기등기야.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돼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번 달 코스는 요 3개 정도만 해야 앞으로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어. 2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달 코스에 하면 되고요. 그럼 저희가 집에 가서 독립적으로 구성하면 주등기요. 독립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부기등기요. 소유권으로 파생되면 주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로 파생되면 부기등기. 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었다. 주등기, 소유권 이해 처분 제한을 걸었다. 부기등기야. 그럼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또 뭐예요? 잘하니까 봐봐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등기인지 이제 활용만 해먹으면 되겠네. 어때요? X죠. 봐봐요. 자, 저당권 앞에 소유권이 붙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주등기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를 빨리 깨쳐야 돼요. 자, 주등기, 부기등기를 못 잡으면 앞으로 등기법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등기와 부기등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나왔다. 자, 만약에 전세권에 대해서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무슨 등기일까요? 그때는 부기 등기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란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반드시 잡아 두셔야 된다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형식과 방법에 따른 물류는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구분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 하나 더 우리가 잡았었죠. 그러면 하나 더 잡은 거는 자 옆에다가 하나 써놔요. 자 위에다 한번 써봐요. 저는 이제 다 6개 분류로 해놨었죠. 자 뭐라고 써놨어요? 게시에 따른 물류. 자 요거는 기본서에서 빠졌으니까 자 우측 페이지 맨 위에다 한번 써봐요. 게시에 따른 물류.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 게시하면 신청. 관공서 게시하면 촉탁 등기요.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직권 등기요. 직권. 자 법원이 게시하면 그때는 뭐예요? 명령 등기가 되죠. 요거는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 이 신청이 붙어야 되고. 자 요거 두 개를 뭐라고 그랬어요? 원칙. 요거 두 개를 뭐라고 해? 예외. 자 시험은 원칙에서 나올까요? 예외에서 나올까요? 예외. 골치 덩어리 요거. 직권 등기.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자 당사자 그러면 신청, 관공서 게시하면 촉탁, 등기관 보면 직권, 법원이 게시해주면 명령 등기를 뭘로 잘라라? 이 신청. 요 두 개가 원칙이고 요 두 개가 A라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직권 등기가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 분류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걸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잡아야 돼. 게시. 다시 이제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이다? 이 신청. 이 신청으로 잘라줘야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무릎 꿇고 빌어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등기 분류, 요 6단계가 머릿속에 탁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는 빨리 외울수록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여기 이제 봐봐요. 자, 복습을 이렇게 해야 돼요. 객체에 따른 물로서 대상, 토지와 건물이 있다. 토지라는 것은 필지. 그러면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으나 단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다. 건물에 대해서 정착성, 예기분단성, 용도성. 예기분단성은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붕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거 뭐가 있었죠? 개방형 축사, 우사해야 되고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되고. 그럼 이제 표제부 등기, 즉 사실의 등기, 갖고 올 거는 무슨 등기다? 권리의 등기. 자, 표제부는 등기법에서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해요? 1개월. 갖고는 특별조치법에서 며칠? 60일. 갖고 올 거는 명의신탁에서 몇 년? 3년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자, 그러면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물권적 효력, 전국 등기, 즉 본등기, 예비 등기랑 가등기,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간다라는 거.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죠? 법원으로 간다라는 거. 자,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기입, 변경, 경정, 말소회복 등기, 멸실 등기.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를 다른 말로 독립등기요. 신등기, 주된 등기. 여기에 대해서 부기등기는 종된 등기로서 자, 부기등기는 해외적 측면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있는 근거에 한한다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유형 1, 유형 2, 유형 3. 자, 게시에 따른 분류로서 이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등기를 뭘로 잘라라? 이 신청으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완전히 깨차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봐봐요. 다시 이제 또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 보죠. 게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무슨 신청으로? 이 신청. 자,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주등기, 부기등기 요 관계를 다시 한번 잡아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형식과 방법에 따른 분류. 자, 기입등기. 자, 그러면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등기, 멸실 회복 등기. 자, 멸실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
자, 물권적 효력으로서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눠진다. 그러면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는 물권적 효력, 예비 등기 대표 선서 가등기, 표제부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 그러고 가꼴구를 권리의 등기. 그러면 표제부의 역할을 못하는 거 있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객체에 따른 물리로서 토지와 건물. 그래서 이제 전주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머릿속에 딱 잡아놓은 겁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활용해 먹으면 돼요. 자, 그러면 179페이지 3번 이제 등기할 사항을 우리가 봅시다. 자, 등기할 사항이라는 것은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 몇 페이지죠? 179페이지네요. 자, 등기할 사항은 크게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과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으로 나눠져요. 근데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 사항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자,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이게 바로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절차법상의 등기 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바로 절차법상의 등기 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번 가로를 이렇게 쳐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를 요하는 사항. 등기를 요하는 사항은 뭐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옆에다가 우리 이미 배웠어요. 186조 반드시 등기를 요하고요. 자, 또 하나는 245조 뭐예요? 245조 1항이라고 써요. 이게 뭐냐? 자, 점유 취득시효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요하는 사항, 반드시 요하는 사항은 186조와 즉 점유 취득시효를 지칭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렇게 적어놓고 뭐라고 써놨죠? 임차권. 임차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임차권은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일까요? 절차법상이 등기할 사항일까요?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죠. 요거는 임차권은 등기를 반드시 요하는 사항은 아니거든. 임차권은 읽어봐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 밑에다 하나 써놔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등기 능력이라고 그래. 등기 능력. 자, 임차권은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바로 그렇게 이제 빠져버려. 그러니까 이게 자, 여기 이제 강사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준파를 잘 배워야 돼. 근데 참 그래요. 저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기초 강의. 기초를 강의하면 뻔때가 안 나. 어려운 거 강의해줘야 강사들이 품위가 생겨요. 근데 사실 이 기초 강의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초를 강의하면 수강생들이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걸 강의해야 수강생들이 야, 저 강사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게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그러니까 그럼 봐봐요. 어떤 거예요? 공시법 선생들이 있고요. 일반 민법 선생들도 마찬가지야. 그럼 봐봐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 뭐고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 뭔지도 모르고 배운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대표적으로 186조가 대표 선서고 점유 취득시효가 있어.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무슨 능력이다? 등기 능력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걸 해석을 못 해주는 거야. 어때요?
X죠. 이제 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출력들이 지금 자 법정지향권은 실제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X죠. 법정지향권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뭐예요?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민법 문제 지금 법정지향권은 실제법상의 등기사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법정지향권은 그러면 등기 능력은 있어 없어? 있죠.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187조 사유가 되는 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다 그러면 딴 데다 그리지 말고 요 관계 속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요렇게 또 자 시장하시죠. 요렇게 벤다임을 그려봐요. 자 그러면 요런 관계가 포함 관계가 요런 게 형성이 돼. 요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어디가 더 넓어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넓죠. 그럼 실제법상의 등기사항 곧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다. 맞죠? 근데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곧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다. 어때요? X가 되죠. 왜냐하면 실제법상의 등기사항 곧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야. 그러면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은 자, 그러면 실제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가 되는 거야. 그렇게 문제를 따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을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등기 능력이라고 그래. 자, 그럼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개방형 축사. 개방형 축사는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단 뭐예요? 요건은 우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게 바로 이제 등기 능력, 안 능력 이런 게 이제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관계를 한번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1번과 관련돼서 등기할 수 있는 사항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 5번을 봐봐요. 5번. 5번에 뭐가 나오죠? 자 판결이 나오네요. 자 180페이지 판결. 판결 찾았어요. 판결과 관련돼서는 거기 이제 박스를 한번 봐봐요. 무슨 판결이 있죠? 형성 판결, 그 다음에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형성 판결의 시험 범위는 딱 하나밖에 없어. 거기 2번에 가서 공유물 분할 판결 현강패잖아요. 공유물 분할 판결 요게 별표가 3개짜리야. 자, 두 번째 줄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형성 판결하면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 시험 범위는 딱 하나는 공유물 분할 판결밖에 없어요. 그러면 형성 판결은 몇 점? 또 까먹었다. 187조. 이행 판결은 186점. 확인 판결은 186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가로 7번에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찾았는데 거기 박스 옆에다 요거 하나 상식 하나 넓히고 갑시다. 자, 그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자, 물건의 소멸 이렇게 써놔세요. 물건의 소멸. 자, 박스 옆에 보니까 여백이 있죠. 안에도 여백이 있고요. 물건의 소멸. 물건의 소멸은 몇 종류예요? 공통 소멸 사유는? 자, 써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멸포. 자, 멸포, 소공, 혼몰. 멸포, 소공, 혼몰. 자, 이렇게 이제 외울 때 이렇게 잘라서 읽어요. 자, 멸포, 소공, 혼몰.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육행시를 써볼까요? 멸실. 자, 포기. 자, 소멸시험. 자, 요거는 공용징수. 요거는 혼동. 그 다음에 월수. 요렇게 이제 써놔요.
자, 그럼 한번 안겨 갑시다. 멸포, 소공, 혼몰,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 앞으로 이렇게 올 때 1년 내내 공부하는데 물건의 소멸 사유도 모르고 시험장 가는 사람이 있도록 해요.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혼동은 별표가 3개짜리. 별표가 3개짜리. 자, 그러면 이제 멸실은 여기 이렇게 써놔요. 이거는 법률 규정이네. 자, 포기는 법률행위예요. 자, 소멸시효 법률 규정이네. 자, 공용징수 법률 규정, 혼동 법률 규정, 몰수 법률 규정. 자, 법률 규정.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봐봐요. 실력들이 있는지 없는지 표현해 보면 돼요. 요거 한번 읽어보라니까 어떻게 읽나 봅시다. 요거 187조 사이가 되네. 요거 읽어봐요. 186조. 요거는 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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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조가 되네. 그럼 결론적으로 물건의 소멸 사유와 관련돼서 이제 그러면 물건의 소멸 사유 중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뭐가 될까요? 포기. 이게 또 시험에 무진장 어려운 시험이야. 간단한 시험이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해놔야 돼. 이런 걸 기초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어려운 걸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초를 닦아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물건의 공통 소멸사유 읽어봐. 이제 오늘 이후로 확실히 외워놔야 돼요. 멸포, 소공, 혼몰. 멸이 뭐예요?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야. 그러면 이거는 법률행위로서 여기에다 하나 첨가해 줄 거 써놔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하나 써놔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거 3개를 꼭 외워두세요. 자, 유죄포라고 좀 외워놔요. 유죄포. 자, 유죄포. 자, 단독행위는 2개 종류가 있거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죄포. 그럼 우리끼리 이야기하는데 유가 뭘까요? 유언, 유정,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포기. 요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돼.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죄포. 자, 그러면 오늘 뭐예요? 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유죄포.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물건의 소멸사유 외워봐요. 멸포, 소공, 혼몰. 멸이 뭐예요?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 요거는 몇 조로 빠져요? 187조, 186조, 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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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87조. 그럼 혼동은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혼동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그러면 선생님, 저는 혼동부터 헷갈려요. 그러면 혼동이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해. 전세권을 설정해놨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을 설정해놔서.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 사람 이름이 뭘까요? 이 사람은 읽어봐요. 무슨 건자? 전세권자. 이 사람은 자, 전세권 설정자죠. 전세권 설정자.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집이 어디로 왔어요? B로 왔죠. 이 사람은 그러면 무슨 점유자예요? 자, 직접 점유자가 돼.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은 뭐예요? 간접 점유자가 돼.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이 사람은 그럼 뭘까요? 이 사람이 세입자지 뭐 딴 거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럼 뭐가 될까요? 주인이 되겠죠. 주인. 자, 주인이 되겠죠. 이 사람 세입자는 그러면 약자의 강자예요. 약자. 약자. 이 사람은 뭐예요? 강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A가 B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을 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써먹어야 돼. 이 사람은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은 간접 점유자. 이 사람은 세입자, 이 사람은 주인, 이 사람은 약자, 이 사람은 강자. 약자한테 힘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그래서 약자한테 이걸 하나 준다고. 읽어봐요. 경매 청구권을 하나 딱 준다고. 경매 청구권은 담보물건성을 띠고 있거든. 그러면 전세권은 용익물건성과 담보물건성을 가지고 있는 용익물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이제 기간이 만료됐어.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러면 이사를 가면 집이 어떻게 돼요? 걸레가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주인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타주 점유자라고 그러는 거야.
타주 점유자라는 것은 소유 의사가 없는 점이 이게 타주 점유자야. 그럼 작년에 간접적으로 출제된 게 이거예요.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간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다. 어때? X. 간접 점유자는 이때는 뭐예요? 자주 점유자가 되겠죠. 세입자가 바로 타주 점유자야. 자,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사람이 이제 봐봐요. 이 세입자가 요 집을 사버렸어. 그만 사버렸으면 자,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두 개의 지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전세권은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사라진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혼동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러면 요 사람한테는 이 B라는 사람이 요 A집 주인 집을 사버렸어. 그러면 소유권과 전세권이 두 개의 권리가 있죠. 두 개의 지위를 놔둘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이때 전세권은 사라져. 그걸 뭐라고 그래? 혼동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물권의 공통소멸사유 중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혼동. 이 혼동은 사례 문제로도 자주 출제돼요. 대비를 좀 해두시고. 그럼 오늘 또 기초공사를 했네. A가 B한테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했다. 읽어봐요. 전세권자.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간접점이자, 이 사람은 직접점이자, 이 사람은 주인이고, 이 사람은 세입자, 이 사람은 강자고, 이 사람은 약자, 즉 경매 청구권이 발생한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점유자? 타주 점유자.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시 어서 우리 여기 읽어봐요. 자, 물건의 소멸사유, 멸포, 소공, 혼몰. 멸이 뭐예요?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 이거는 법률 규정, 이거는 법률행위. 나머지는 전부 법률 규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제포, 유원, 유정,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포기.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기타 법률 규정은 외울 필요가 없어. 물건의 소멸사유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그러면 그 밑에 8번에 뭐가 있어요? 8번에 점유 취득시효, 그거는 별표 3개를 딱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점유 취득시효. 자, 점유 취득시효는 자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이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 토지에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 일부야. 이 사람이 20년 자주 점유. 자, 20년 자주. 자, 평원 공연하게 되면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죠? 을이 취득해. 이게 바로 점유 취득시효야. 자,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권리에 잠자는 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법원에서 나와요. 권리라는 것은 행사라는 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여기에다 줄 쳐놔봐요. 취득시효. 취득시효이 뭐냐? 취득시효는 이렇게 써놔요. 자, 취득시효는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성격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취득시효의 대전제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성격시켜주기 위해서 요 다리가 필요해. 이 다리가 뭐냐? 이게 바로 사이에다 써요. 이게 바로 등기야. 등기. 그래서 등기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당사자 의사표시는 없죠. 그러면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으면 뭘로 가야 돼? 187조로 가야죠. 그런데 우리 그러면 법률 규정이지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취득하려면 말아, 등기하라. 그래서 여기에다 가로 여기에다 써요. 그래서 187조의 유일한 예조항이 하나 있어. 187조의 유일한 예조항입니다. 자, 187조의 유일한 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점유 취득시효가 돼. 이게 아주 중요 포인트라는 거야.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그래서 이제 별표가 3개가 붙었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 포인트는 뭐냐? 바로 187조의 유일한 예조항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까우니까 써요. 취득을 동그라미 쳐놔요. 취득을 툭 치면 뭐가 튀어나오냐? 등기.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등기. 그러면 여기에서 점유. 자, 취득하면 그러면 언제 등기하면 언제로부터 개시하느냐? 점유 개시시로 소급해. 그래서 여기 밑에다 점유 밑에다 소급표라고 써놔요.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무슨 조항이다? 예조항이다. 그럼 저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한번 읽어볼까요?
민법 245조 1항은 20년간 소유 어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점유 취득 시효의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지만 A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는 187조의 무슨 유일한 A조항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에 절체법상 등기할 사항에 또 까먹었다.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반드시 요하는 사항 186조와 점유취득시효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그럼 19회 때 한번 봅시다. 자, 아무튼 등기를 요하는 사항을 골라라. 민법에서 읽어봐요. 무슨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아주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지우기 전에 또 다시 복습. 자, 그러면 물건의 소멸사유 읽어봐요. 멸포, 소공, 혼몰. 자꾸 잡아야 돼. 멸포, 소공, 혼몰.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올수. 딱 기억해 두셔야 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읽어봐요. 유죄포.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187조의 유일한 A조항이 있다. 무슨 취득시효가 있다. 점유취득시효.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는 언제로부터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인정해줘. 그래서 이 점유 밑에는 뭐예요? 소급표 마무리를 딱 해놔야 됩니다. 자, 일단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3번은 이제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과 관련돼서는 또 기초공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합니다.